오늘은 권력을 사랑하라 가슴 설레도록 남자들을 긴장시키는 미국의 핵심 브레인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절망에 부딪히면 근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 집중을 하지요.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도 사람들한테서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는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든 거리끼거나 숨기지 않고 내 꿈과 야망을 향해 마음껏 도전할 것입니다. 힐러리의 패션은 언제나 인류급입니다. 액세서리의 정장, 그리고 구두와 헤어스타일 등 그녀의 모든 것이 능력과 신분을 고스란히 말해 줍니다. 남자들은 그녀를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경 섞인 시선을 보냅니다. 힐러리를 보면 언제나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최고의 위치인 영부인에 올랐고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여자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또 빌 클린턴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힐러리는 왕성하게 활동하며 예전 못지않는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과 힐러리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정치 활동에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린 맺어진 운명이야. 빌 클린턴은 힐러리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남자라면 지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의 여자에게 호감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빌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힐러리를 보자마자 운명적인 끌림을 느꼈습니다. 1991년 봄 두 사람은 예일대학교 로스쿨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빌은 우연히 힐러리를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힐러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힐러리는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빌에게 다가가 대수롭지 않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을 몰래 훔쳐보다가 들켰으면 자기소개라도 해야 하지 않니? 나는 힐러리 로뎀이야. 너는? 빌은 어물어물했습니다. 당시 그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순식간에 가까워졌습니다. 폭력적인 기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낸 빌에게는 애정 결핍 증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힐러리는 교육열이 강한 부모 밑에서 자란 평범하고 발랄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에 깊은 연민을 가지고 그것을 감싸주려고 애썼습니다.
힐러리는 져서 살아있는 역사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는 이미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맺어질 운명이기 때문에 나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빌이 힐러리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힐러리 옆에 있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으리라고 예감한 사람처럼 그는 힐러리를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숱한 스캔들에도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고 부부로 남게 된 것은 젊은 시절 열렬하게 사랑했던 기억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두 사람에게 가장 큰 성공의 원동력은 서로에 대한 사랑 또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1975년 가을 드디어 두 사람은 초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한 이듬해 빌은 30살의 나이에 주 법무장관이 되었습니다. 1979년에는 전년도 주지사 선거에 승리하여 아칸소 주지사에 취임했습니다. 1980년 재선에 낙선하기도 했지만 1982년 주지사 선거에 다시 승리함으로써 주지사 공관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빌이 성공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그 곁에는 언제나 힐러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곁에서 얌전히 미소만 띠는 바비 인형 같은 반려자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동지였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한 쌍의 팀이었습니다. 힐러리가 있었기에 빌 클린턴이 있었고 주변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활동을 빌어주었던 빌이 있었기에 힐러리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빌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망설일 때에도 힐러리가 먼저 그의 등을 떠밀며 독려했습니다. 도전해야 해. 당신이야말로 적임자야. 틀림없이 이길 수 있을 거야. 힐러리는 진심으로 남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를 바랬습니다. 어쩌면 이처럼 힐러리가 남편을 복돋은 데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이 한몫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나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남 모르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독 힐러리의 경우에는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다 보니 아무런 고민도 없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힐러리 뒤엔 또 다른 모습의 힐러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웨슬리 대학교에 다닐 때 일시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나 하는 고민인데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 덕분에 남다른 선택을 하고 성과를 내기도 했겠지만 때는 그 때문에 나락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다른 여자들처럼 결혼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할까?
나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힐러리는 순간순간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힐러리는 영부인이 된 후에도 백악관에 자신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20명가량의 직원을 거느렸습니다. 특히 의료보험제도 개혁에 매달린 사업은 후에 반대 여론에 부딪혀 많은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에 참패하여 다수당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악재가 겹치자 힐러리는 또다시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든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996년 다행히 빌 클린턴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힐러리는 더욱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녀는 절망하면서도 늘 새로운 계획과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절망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세게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딱딱한 땅바닥을 가르고 올라오는 풀처럼 강한 생명력을 지닌 여자였습니다. 셋째,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해. 힐러리가 가장 절망했던 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빌 클린턴과 루인스키 모니카의 스캔들이었습니다. 결국 빌 클린턴은 이 사실을 시인했고 그녀는 한 여자로서, 영부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던 그녀에게 이 사건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든 잘못되면 심하게 자책하는 상황이어서 그 절망감은 훨씬 더 혹독했을 것입니다. 힐러리는 빌이 빈번한 외도로 자주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에 대응하는 힐러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의 정서와는 많이 다릅니다. 공식적으로 힐러리는 언제나 빌의 편에 서서 부부간의 위기를 넘겨가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남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고 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신감을 완전히 극복하고 용서를 했거나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덮어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힐러리는 절망을 극복하는 독특한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언제나 자신에게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슬픔과 배신감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빌과의 문제로 심각한 절망에 빠져들었을 때에도 그 안에서 다시 자신의 갈 길과 존재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면서 돌팔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도 영부인이라는 명예도 그녀의 진정한 인생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힐러리는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성공을 사랑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젊고 매력적인 한 남자로 사랑했을 때처럼 자신의 꿈과 쟁취하고 싶은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가슴이 설레도록. 결론적으로 사랑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나 자신의 삶을 살아라. 힐러리는 첫째, 역동적인 욕망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정신은 늘 깨어있고 호기심과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둘째, 그녀가 더욱 돋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현실적인 화려함을 추구하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욕을 쫓지 않고 진정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을까? 힐러리처럼 자신의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미국의 대통령조차 힐러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일 수 없었습니다. 힐러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 그 질문이 당신의 인생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